예, 오늘은 그 모두를 위한 분자생물학, 오늘은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포는 영원 불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물이 계속해서 살아나가려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생물의 수명은 세포의 증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분열은 세포가 유전물질을 복제해서 두 개의 세포로 분열하는 과정을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데요. 단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 그 박테리아 같은 단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이 곧 증식입니다. 즉, 세포 분열을 일으키면 두 개의 개체가 되는 거죠. 반면에 여러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다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박테리아의 이분법인 분열과 진핵생물의 체세포 분열은 모두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세포를 복제하는 과정입니다. 즉, 체세포 분열의 과정은 그 DNA가 일단 복제가 되고 이것이 그 세포가 분열돼서 원래 시작한 세포와 완전하게 동일한 두 개의 세포가 되는 과정이죠. 따라서 그 체세포 분열은 목표는 시작과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유성생식을 위해서 일어나는 감소 분열은 좀 다른데요. 유성생식은 서로 다른 개체의 생식세포가 융합되어야지만 증식이 일어난다. 즉, 대개의 동물과 식물은 자기 스스로 무성생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체와 만나서 생식을 하게 되는데요. 체세포와 생식세포는 일단 염색체가 다르다. 즉, 체세포는 몸을 구성하고 일반적인 세포는 서로 짝을 이루는 두 쌍의 염색체로 구성되지만 생식세포는 한 쌍의 염색체로만 구성된다. 그리고 이 감수분열 과정은 염색체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과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진핵세포의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핵세포의 DNA는 일단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분열한 다음에 세포질 분열을 통해서 별도의 세포가 된다. 즉, 체세포 분열이라는 의미는 일단은 DNA가 복제돼서 두 개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며, 세포질 분열은 물리적으로 세포가 두 개로 나눠지는 과정을 얘기를 한다. 그런데 다세포 생물의 증식은 전체 생물에서 엄격하게 조절되고 이미 분화된 다세포 생물의 세포는 제 마음대로 분열되지 않습니다. 만약 전체 생물이 통제를 따르지 않고 분열하는 세포도 존재하는데, 그런 세포를 우리는 암세포라고 하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핵생물이 체세포가 복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크게 둘로 나누면 간기와 분열기로 나눈다. 간기라는 것은 세포 주기의 전체 기간 중에 약 한 90%에서 96%를 차지하는 기간으로서 핵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세포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잘 알 수 없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잘 살펴보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 지원기는 DNA 복제를 준비하고 중심체를 하고 세포가 성장하는 그런 시기를 얘기합니다. S기는 DNA 신세시스의 약자로서 DNA가 실제로 복제되는 시기이죠. 그리고 S기 다음이 G2기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을 준비하기 위해서 방추사와 미세소관을 합성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령 중간에 DNA 손상이라든지 등등으로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세포가 판단되면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그 세포 분열에서 DNA 복제에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의 세포에 오류를 그대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간기와 대비되는 것은 분열기인데, 분열기는 실제로 우리가 현미경으로 봤을 때 실제로 그 활발한 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전기는 그 염색체가 응축되기 시작하면 하고 중심체가 만들어지면 방추사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염색 그림에서 여기 화살표에서 보는 것처럼 핵에서 염색체가 어느 정도 응축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추사란 무엇인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세포 분열을 위해서는 DNA 유전 정보를 둘로 나누어서 그 두 개의 세포로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각각의 염색체에 부착돼 가지고 세포 분열 시에 염색체를 분리해 주는 장치가 바로 방추사이다. 방추사는 미세소관이라는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의 그 각각 두 개 있는 중심체로부터 미세소관이 자라서 염색체에 그게 결합이 되고, 그리고 서로 반대쪽으로 염색체를 끌어당겨서 이것을 배분하는 방식이 위한 장치이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로 그 염색체가 분리되게 된다. 방추사와 염색체가 결합이 되고, 중기에는 각각의 염색체가 세포의 중간에 딱 나열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양쪽의 세포로 그 분리를 할 준비가 되며, 후기가 되면 각각의 염색체를 양쪽에서 당겨서 각각 반반씩 나눠서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진행된다면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세포질이 둘로 물리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세포 분열을 완성하는 것이 세포질 분열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리적으로 두 개의 세포가 나눠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액틴과 마이오신이라는 두 가지 단백질로 구성된 수축환이라는 것이 세포의 중간 지점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고무줄을 당겨가지고 고무줄을 묶어서 그 비닐봉지를 당겨서 이것을 나누듯이 수축환이라는 것이 생겨서 세포를 물리적으로 자르게 된다. 그렇다면 세포 분열 과정을 요약을 하면, 지원기에서는 세포가 성장하며 세포 기능의 분화가 일어나며, S기에서는 DNA 복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G2기에는 방추사 합성이 시작되고, 그리고 염색체가 전기에는 염색체가 응축되고, 전중기에는 핵막이 소실되고 방추사와 염색체가 결합이 시작되며, 그리고 중기는 염색체가 적도판에 배열되고, 후기는 염색체가 분리돼서 양구로 이동되고, 말기에선 핵이 생성되고, 그리고 세포가 나누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분열되게 된다. 그렇다면 세포 분열은 어떻게 조절이 되는가? 다세포 생물에서 세포 분열은 엄격하게 조절돼야 되고, 조절되지 않고 마구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암이 생긴다. 그렇다면 세포 분열과 분화는 세포 자체에서만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상황을 봐야 된다. 즉 외부에서 성장이 잘하는 단백질이 와서 당신 세포 자네는 이제 분열해도 좋네라는 허가가 떨어져야지만 분열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한 신호로 작동하는 물질이 성장인자이다. 그리고 이 단계, 각각의 세포 주기 단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 단계별로 이걸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지원기에서 S기로 이행하는 단계를 특히 통제점이라고 하고, 이 단계를 넘어가면 세포 분열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원기에서 S기로 넘어가는 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각각의 단계는 중간에 DNA 손상이 존재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엄격하게 조정된다. 가령 무슨 자외선 등으로 DNA가 손상이 되거나 하면 이 각각의 단계에서 넘어가는 것이 중간에 스톱이 된다. 왜 그러냐면 DNA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세포 분열이 계속 진행돼 가지고 되면 후대 세포에 그 손상된 DNA가 전달돼 가지고 돌연변이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은 철저하게 조절되게 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마스터 조절 인자가 사이클린 이존성 인산화효소라는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은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단백질을 인산화시켜가지고 단백질의 기능을 켜거나 끄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사이클린 의존성 인산화효소는 사이클린이라는 단백질이 결합돼서 활성화된다. 즉, 사이클린이 결합되어 있을 때는 활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이클린이 없어지면 활성을 잃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내에서는 여러 개의 사이클린 의존성 인산화효소와 이것이 스위치 역할을 하는 사이클린이 존재하고, 사이클린은 단백질 분해 요소에서 분해돼 가지고 CDK 활성을 조절하는 식으로 된다. 그리고 이런 사이클린이 조절되는 것은 성장인자 등 다양한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서 사이클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없어지는지를 조절해서 세포 주기가 진행되느냐 정지되느냐를 조절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수 분열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체세포 분열은 세포의 유전 정보를 완벽하게 그대로 카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감수 분열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감수 분열은 단순히 염색체의 수가 반으로 줄어든 것 이외에도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감수 분열은 감수 분열이 될 때는 자신이 어머니와 아버지에서 물려받은 두 개의 염색체를 그대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의 내용물을 서로 섞어서 후대에 물려줍니다. 즉,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는 염색체가 서로 교차를 일으키면서 나오는 생식세포가 가지게 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염색체의 적절히 섞여 있는 그런 융합체가 되게 된다. 그런 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실제로 상동염색체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물려있는 염색체는 그대로 이게 복제된 이후에는 이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차점이라는 곳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런 교차점에서 유전자가 서로 재조합이 일어난다. 즉, 부모의 염색체가 그대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차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조합이 생기게 되고 그럼으로써 유전 정보가 다양화되게 된다. 즉, 감수 분열에 의해서 생성되는 생식세포의 유전 정보는 제각기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자매가 우리 일란성 쌍둥이가 아닌 이상 같은 부모로부터 난 형제자매라고 해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완전히 동일한 염색체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각각 다른 조합으로 섞은 염색체를 서로 다른 형제자매들이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란성 쌍둥이가 아닌 형제자매는 완전히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갖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러한 유성생식 때문에 유성생식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부모의 그런 유전 정보가 서로 재조합이 돼 가지고 후대에 전달됨으로써 유전적인 다양성이 유발된다. 그럼으로써 유전적 다양성이 유발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진화해서 가지고 좀 유리한 가능성을 유성생식이 무성생식에 비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성생식을 하는 생물에 비해서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이 그렇게 많이 지구상에 퍼져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소 분열에서는 상당히 많은 오류가 발생한다. 그 중에 오류 중에 하나가 상동 염색체 쌍이 감소 분열 도중에 제대로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염색체 수가 과다하거나 적은 이수성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수정란에서 이수성이 발생하면 대부분 제대로 발생을 못하고 중간에 유산되지만 다운 중후와 같이 약 한 21번 염색체의 분리가 잘못돼가지고 2개가 아닌 3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출산으로 이어져가지고 다운 중후가 아닌 질병으로 유발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감소 분열의 오류는 주로 산모가 좀 연령이 높다든가 이런 경우에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포 자살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는 어떻게 보면 죽는 방법이 있는데, 괴사라는 것은 어떠한 외부적 조건에 의해 가지고 세포가 손상되거나 산소와 영양소가 부족할 때 죽는 것이고, 세포 자살은 이미 유전체에 의해 가지고 프로그램돼서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넌 죽어라라는 자살 명령에 의해 가지고 세포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포 자살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 가령 태아의 손가락이 발생할 때 세포가 손가락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 사이의 결합 조직에 있는 세포들은 세포 자살을 일으켜 가지고 세포가 죽기 때문에 손가락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DNA 유전적 손상이 축적돼가지고 어떤 세포가 암으로 발전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세포 자살이 프로그램이 발동돼서 너는 더 이상 복제를 하지 말고 죽어라 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그 세포는 스스로 자살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이게 인간 사회로 비유하면 상당히 좀 끔찍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일이 우리 몸속의 세포에서는 일어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다세포 생물은 엄격한 전체주의적인 사회이다. 전체주의적인 사회라는 것은 어떤 각각의 세포의 운명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되어 있으며 이것이 어떻게 증식을 하고 죽을지는 유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명령에 의해서 조절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별적인 세포의 생존보다 개체 전체로서의 생존이 더 중요하고 개체로서의 생존이 더 유리한다고 판단할 때는 개별적인 세포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죠. 만약 이러한 규칙이 깨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규칙이 깨지고 개별적인 세포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돌연변이 세포가 생기면 그것이 바로 암이 된다. 우리는 암이라는 것은 다세포 생물이 전체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겠죠. 이러한 규칙이 깨졌을 때 다세포 생물은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런 다세포 생물은 개별적인 세포의 생존보다 개체로서의 생존을 우선시하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다세포 생물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